네,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악재의 무게감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양대지수 1%대 낙폭을 오후 들어서도 좀처럼 줄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부른 찬바람 언제쯤 그칠지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부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은 지난달이 어렵다 했더니 이번 달 들어오니까 이번 달이 더 어렵습니다. 코스피 지수 2,900대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 3,000선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대로 더욱더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불안하네요. 어떻게 시장 보세요? 예, 뭐 사실 이 지수대를 전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한꺼번에 녹아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시장이 전망을 제대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이제 미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과거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당한 구조적인 압력이 남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조만간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화가 빨리 진행돼야 되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됐건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 그동안에 저금리나 또는 유동성 그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근데 사실 이게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발견이 됐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는지 이런 걸로 보면 비록 지금 이제 2,900선 정도쯤에 있지만 대략 한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하는 거는 충분히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면 2,900선을 좀 하회하고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제 다만 이게 그러면 그때도 그 이후에 계속 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략 한 15% 정도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문장님 직전 고점 3,300대에서 15%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15%인가요? 직전 고점 대비죠. 그러면은 예, 저희가 지금부터 아니고요. 큰일 나죠. 2,850에서 네. 뭐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뭐 계산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어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됐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까 여부는 또 다른 요인들이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정도 수준 정도에서는 지금의 이익이라든지 ROE 뭐 또 금리 수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2,800선까지 밑으로 열어둬야 되는 시기이기도 할 텐데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높은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 걱정해야 될 지금 수준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라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태그네이션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지역적인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주로 이제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나오고 그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서 경기도 침체되는 이제 이런 구도라 그러면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들이 그 스태그네이션 징조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올라서 지난주 말에도 그렇죠.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이거는 스태그네이션의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뭐 100불 이상 뭐 120불 막 이렇게 가면 그때는 이제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유가도 아직까지 감산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캐퍼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면 사실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또 한편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완화될 수 있다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에 유가 상승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예,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네.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는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과거 화석연료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쓰는 쪽이 있는데 이 생산이 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쪽에 이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네. 이 석탄연료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쪽에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네. 각 이 생산 국가들에서 어찌 보면 뭐 그린 에너지를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화석연료 생산 국가들에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또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졌던 게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어떤 장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면서 지금 다 그게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진단을 함께 주셨고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와서 국채금리에 이어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윗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들썩이면 국내 증시에 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채금리의 상승세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안 오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맞는 거고요. 방향성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단지 우리가 미국의 과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한 그린스펀 이후니까 거의 한 30년 됐겠죠. 이제 그 정도 기간 동안에 30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정책 금리가 최종적으로 인상 사이클에서 인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를 사전에 반영하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쯤 텀을 놓고 봤을 때 2%를 좀 상회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준에서 그러면 0.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년물 금리도 사실은 처음에 그거를 사전에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반영을 한다면 한 2% 정도 대신에 2%를 뚫고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건 우리가 정책 금리를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기도 나빠질 거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에 의해서 인상 압력을 받지만 상승 압력을 받지만 경기 측면에서는 하락 압력을 받아서 제가 보기엔 균형점이 한 2% 내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중 1,200원대 터치가 나와서 좀 밴드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난달에 잠깐 이 자리에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는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 몇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 데다가 정책도 빨리 변화시키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 탄력이 좀 높고 또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달러가 또 강세 압력을 받는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압력은 꾸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200원 당연히 넘을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가 1,150원, 1,180원 정도 수준이 이 중심인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 압력은 이어질 거다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린 바가 1,200원대 있습니다. 위로도 봐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이제 1,200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선은 아니고 네. 1,200원대 초반 정도 수준이 우리가 보면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시장에 근접한 완전히 선진국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선진국 시장에 근접한 모습의 이제 환율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제 1,200원대 초반이 넘어선다. 예를 들면 뭐 1,250원이 넘어선다. 이러면 좀 사실은 그때부터 긴장해야 되고
이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또 개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1,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부문장님. 네. 투자 전략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예, 뭐 지난 이 역시도 뭐 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립적인 정도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이 지금 조정을 알고 미리 피해 계신 분은 너무 잘하신 거고. 네. 근데 지금까지도 내가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의 중립 정도 수준으로 좀 낮춰놓든가, 그거보다 많이 갖고 있다면, 아니고 중립 정도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항상 성장주 중에서도 사실은 좀 좋은 거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성장주를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반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수적인 거는 배당하고 유틸리티 뭐 이런 거겠지만 이제 요 과정에서 올 연말에 물가가 좀 안정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오프라인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800을 기준점으로 앞뒤로 대응 이렇게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